훼손된 청사진 애월 포레스트 논란과 도시계획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중산간 가이드라인 변경이 규제 강화일까요? 아니면 맞춤형 특혜일까요? 특히 해발 300m 고도 제한 지역에서의 특혜 의혹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에는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은 해발 300m 이상을 보전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월 포레스트 개발 사업은 해발 300m 이상 보전관리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관광단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이 법정 계획을 수정하는 대신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러한 모순을 합법화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도시계획의 절대 위계는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2040 제주도시기본계획은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한 계획의 상위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과 개별 개발 및 용도 지정을 포함하는 지구단위 계획 애월 포레스트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25조 제1항은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주의 2040 청사진에서 해발 300m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보전선입니다. 해발 200m 미만은 기개발된 지역 중심의 이용 영역 또는 관리구역으로 해발 200에서 300m 구간은 개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선계획구역 또는 중간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300m 이상, 즉 FE 중산간 지역은 국제적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 한라산 절대보전지역 수준으로 관리하는 보전강화구역이자 보전영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애월 포레스트는 보전구역 한가운데 등장한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위치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로 해발 300m 이상인 보전생산관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약 38만 평에 달하며 사업비는 1조 7천억 원, 주요 시설로는 숙박시설 1910실, 테마파크, 골프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2040 도시기본계획상 원칙적으로 보전해야 할 FE 영역에 추진되는 초대형 관광단지라는 점에서 심각한 아노말리, 즉 심각한 변칙이 감지됩니다. 이는 명백한 정면 충돌입니다. 기본계획을 우회하는 개발은 불법입니다. 애월 포레스트는 지구단위 계획, 즉 도시관리계획을 수반해야 하며 이는 상위 계획인 2040 도시기본계획의 300m 이상 보전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의 중대한 변경 없이는 애월 포레스트 사업 추진은 국토계획법 원칙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행정은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규제다라고 주장합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애월 포레스트는 2015년 고시된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2040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환경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특혜가 아닌 규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요? 2015년 기준을 2024년 사업에 적용하려는 이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는 규제라는 이름의 우회로일 뿐입니다. 행정은 2015년 제한지역 기준을 통과했으니 절차적 문제가 없고 새로운 가이드라인 신설은 환경 보전을 위한 엄격한 규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의 진실은 다릅니다. 이는 2023년 공고된 최상위 2040 도시기본계획을 완전히 무시한 자의적 해석이며 법적 구속력이 약한 가이드라인을 급조하여 2년 이상 걸리는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비정상적인 속도로 진행된 짜여진 각본의 타임라인을 보여줍니다. 2024년 2월 도지사는 신규 개발 보류를 발표했지만 같은 달 애월 포레스트 사전 입지 검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개월 만인 2024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입지 자문을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2024년 8월 7일에는 새 가이드라인 주민 공고와 설명회를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하는 등 요식행위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수년이 걸려야 할 대규모 보전지역 개발 절차가 단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제1관문의 붕괴는 침묵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5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가이드라인 변경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전문위원회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사실상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위계획 위배 여부나 특혜 논란은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가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견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특혜의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제2관문의 방어막은 감사위원회의 자가당착이었습니다. 환경단체의 상위계획 위반 여부 조사 청구는 감사위원회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2025년 3월 7일 감사위원회는 규정제사조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 행위를 핑계로 조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본회의의 최종 의결이 아니므로 감사위원회는 법에도 이치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 도지사에게 방어막을 쳐준 것입니다. 진실은 명확합니다. 7단계를 건너뛴 특혜용 지름길이었습니다. 원래 2040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응허관 작성, 도민계획단,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실과 협의, 위원회 심의, 공고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7단계의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애월 포레스트 사업은 도지사 재량의 수립 기준안 마련과 단순 동의안 제출이라는 가이드라인 지름길을 통해 수개월 만에 처리되었습니다. 즉, 도시기본계획 공고 직후 시작된 애월 사업을 살리기 위해 행정은 합법적인 2년의 과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퍼즐의 완성, 바로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초고속 가이드라인, 의회의 침묵, 감사의 면죄부가 한데 모여 완성된 그림입니다. 도시계획위 제19차 회의록을 보면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중산간지역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수립기준안 마련이라는 형식적인 자문 내용 단 한 줄이 전부입니다. 결국 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은 중산간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애월 포레스트를 합법화하기 위해 행정이 설계한 절차적 트로이의 목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우회로가 용인된다면 2040 도시기본계획의 무력화라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발 300m 이상 보존 원칙은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이는 제2, 제3의 애월 포레스트가 도지사의 재량과 단순 가이드라인 변경만으로 한라산 턱 밑까지 파고들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도민이 1년 넘게 참여하여 만든 도시기본계획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의 주인은 도지사가 아니라 바로 도민입니다. 단체장의 재량권은 도민이 합의한 장기적 청사진인 도시기본계획을 훼손할 권리까지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원칙 없는 편법은 난개발의 방아쇠가 될 뿐입니다. 이제는 편법으로 쓰여진 가이드라인을 멈추고 다시 2040 청사진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가이드라인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아 이번 도의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